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 이어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가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이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모바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0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낙폭을 더 뭐 만들진 장중 낙폭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중 낙폭을 더 이상 만들진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유지를 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2016부터 2006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2010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현재는 2008에서 2010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죠. 정오부터.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해 주고요. 기관이 파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게 크진 않고 외국인 다만 이 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이 오랜만에 매도를 하는데 매도 물량을 좀 줄입니다. 이유가 있죠. 금융투자는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 투신도 매도하지만 연기금이 매수 물량을 60억 원대에서 지금 257억 원대까지 30분 만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또 매수에 적극 가담을 하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631, 630선 역시나 지켜주면서 낙폭을 더 이상 만들진 않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갭으로 띄웠다가 쭉 이제 장중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217억 원 개인 순매수, 기관 외국인 팔고요. 여기서는 기관 연기금도 현재는 매도 포지션을 꾸준하게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되는데 환율이 어제도 장중에 1,200원을 이탈을 했었는데 오늘은 완벽하게 이탈을 하네요. 3원 30전 빠지면서 1,196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동향 점검해 주시고요. 남은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들까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0월 초로 예정이 되면서 시장이 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미국의 그동안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어제 서비스업 지표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브렉시트 뒤로 이연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면서 시장 기대감 많이 키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 약간의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가장 많이 급락했었던 IT 섹터,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섹터 부품주들 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폴드도 출시되면서 관련주들 들어가면서 한 번씩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바닥을 찍은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 내의 소재 장비주들 강한 반등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일정 부분 차익 실현과 함께 움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추세 자체는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장 초반 이후에 선물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장 들어서 2차전지주들, 2차전지 소재주들이죠. 낙폭을 좀 줄이거나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다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강한 하락 압력 이후에 쇼커버스 매수세가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자율적으로 강하게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섹터 내에서 좀 찾아서 후발주자 좀 대응하시는 전략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수가 2,000대에 안착하는지 여부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지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 반등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들의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한 60일선 부분까지 기술적인 순환매 반등 이런
이런 부분들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섹터 내에 있는 후발주자들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던 소매 섹터주들, 소비 섹터주들도 최근에 반등 이후에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정을 차후에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분간은 좀 IT 섹터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서히 IT 섹터주들이 시야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호재성 이슈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부품주들, 2차 전지 소재주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소재주들, 부품주들 이 정도 좀 보시면 시장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상당히 많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소재주들도 많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삼성전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틀 연속 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좀 시그널이 나왔었죠. 8월달 매출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아게오의 이제 매출,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무라타 같은 경우, 일본의 무라타 같은 경우 이제 증설 이슈 이후에 최악의 좀 바닥을 찍고서 MLCC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5G를 중심으로 한 급등주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KMW라든지 RFHRC, 이노와이어리스 등 좀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5G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크게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MLCC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기차, 자율차, 수소차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MLCC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단 여러 가지 좀 공급 이슈, 수급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했었는데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중국에서 소비로 나타나면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8월 달부터 좀 지표로 통해 본다라면 이제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컨센서스는 3분기에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좀 레포트도 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겠고요. 가격적인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한 9만 원 정도 아래권에서는 무조건 샀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한 9만 2천 원 정도 마지노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가격이 혹시라도 온다라면 좀 사고 싶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가격이 단숨에 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9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저가권에서 한번 모아보기 내지는 접근 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기관이 매도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 매수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0만 원대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격대 당연히 좀 저항이 나올 때였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오늘 오후에 바로 제가 원하는 제시하는 가격은 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 중에 한 9만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 좀 보일 때 좀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선만 9만 2천 원, 9만 원 이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11만 원에서 한 12만 원까지 열어놓고 좀 보시면 하반기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였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펼쳐졌는데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면은 당선 무효 위기다라고 저희가 일단 속보를 정리해 드리고요. 2심에서 친형 강제 입원 부분이 유죄 지금 처분이 됐습니다. 벌금이 300만 원 지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채널 일정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가람 위원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GNC 에너지가 되겠고요. 모두 이제 아실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대충 말씀드리자면 디젤 엔진 발전 사업이죠. 비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가스와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39억 원으로 연결 기준 4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34억 원대로 연결 기준 156%나 증가를 할 정도로 분기 사상 최대의 기록을 나타낸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액과 이런 영업이익의 이러한 부분이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보자면 구글과 MS,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IDC를 상당히 많이 좀 증설과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KT 용산 IDC에 188억 원의 수주를 받는 등 현재 약 900억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를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영업이익은 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5G의 상용화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IDC에 대한 증설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이슈가 한 번 더 나타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 또한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지앤원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분기의 매출액이 130억 원으로 이제 연결 기준 53%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억 원인데 이게 연결 기준으로 570%나 증가를 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 재개발 지역의 지열 시스템 시공을 받아가면서 또 하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이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내년도 1월 31일 날을 기준해서 지앤원 에너지가 이제 하나금융 스펙과 함께 합병으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은 내년 2월 달에 되겠는데 앞으로 이 종목이 상장이 잘 진행이 돼서 완전히 상장까지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자회사에서의 자산 가치 이러한 부분까지도 요 GNC 에너지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는 사실 상당한 저가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차트를 보기 이전에 일단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본다 하게 되면은 매매 동향을 보기에는 조금 작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다시 차트를 돌아와서 지난번에 하락이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하락은 지난번 지수가 한번 크게 내려갔을 때 증권사 쪽에서 나왔었던 반대 매매의 물량이 나왔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에 나왔었던 하락은 단기 악재로서 모두 해소가 된 부분이 되겠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현재 구름대 상단 위에서 지금 박스권에서의 놀고 있는 형태고 캔들의 모양 자체도 지금 이동평균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항받고 있는 하락 추세선에 저항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뚫어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돌파 매매와 또 고가를 돌파해내는 고가경신 형태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도 보여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산테크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 주고 있죠. 제가 이 종목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OLED 관련주입니다.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 재료하고 반도체, 전자 재료 등의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 OLED 소재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서 플래셔블 디스플레이형 CPI, 그러니까 투명 폴리이드 소재인 초기 모노머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사업도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반도체
증착 소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한 또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또 반도체의 제조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되는 도금 소재에 대한 사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크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미미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덕산 테크노피아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2년 주기로 밸류체인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갤럭시 10 시리즈와 9 시리즈 같은 경우는 M9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M1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밸류체인을 바꿨다는 것은 이제 납품하는 회사를 바꾸게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번에 국산 제품을 상당히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M9에서는 일본 회사들의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아무래도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진 영향 탓인지 1년 반 만에 다시 M10으로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덕산 에어로스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덕산 에어로스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덕산 에어로스가 신고점 50일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그에 비해서 덕산 테크노피아는 아직 이제 공모가를 상회하는 덕산 네로스처럼의 신고가 경신은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펴봐야 될 점이 영업이익률이 덕산 네로스보다 덕산 테크노피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덕산 네로스의 영업이익률이 22%에 불과했는데, 덕산 테크노피아는 영업이익률이 34%였습니다. 시가총액도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덕산 테크노피아가 높은 데에 비해서 시가총액도 오히려 더 네로스보다 테크노피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놓고 본다 했을 때 시가총액이 덕산 네로스보다 오히려 덕산 테크노피아가 더 높아져야지 기본적 분석에 봤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다라고 봤을 때 시가총액에 대한 키맞추 현상이 나타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덕산 네로스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5천억 원대에 있는데, 테크노피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아직 4천억 원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실을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삼성 SDI에서의 공급 점유율이 50%고요. 삼성전자의 헥사클로, 로지실란에 대한 점유율이 55%에 달할 정도로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의 M9에서 M10으로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기업이 빠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삼성전자와 또 삼성 쪽에 관련되어 있는 수주 물량이 2배 이상 또 증가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최대 주주인 덕산산업의 3인이 무려 지분을 58%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게 발생되면서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공모가는 19,000원이었는데 오히려 상장도 공모가를 하회하면서 상장이 됐었고, 19,000원을 넘어갔던 게 지난 8월 이후 오늘 처음으로 19,000원 다시 한 번 더 공모가를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오버행에 대한 좀 부담감이 생길 수 있겠는데, 그 오버행에 대한 물량들은 내년까지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은 상당한 부분 나올 물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부분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고요. 신고점으로서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쌓여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중기적으로 추세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난주 이번 월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로 굉장히 좋게 추세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큰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2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2만 원을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고요. 일단 손절가를 말씀드리자면 손절가는 16,5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더구전자가 되겠고요. 이 종목은 좀 개인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CCM이라고 해서 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장착이 되는 그 소형 프레스 부품을 이제 만들고 또 자동차 부품도 생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이 되는 이 소형 프레스 부품인 스푸티너와 브라켓이 되겠는데, 이게 초기에는 TV 등과 같은 대형 프레스 부품을 생산하면서 주력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차량용 소형 부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쪽 모바일 카메라 모듈 부품 쪽에서는요, 북미 쪽에서 주요 고객사 안에서의 점유율이 1등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플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상당히 많이 실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 고객사의 신제품에 대한 흥행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적어드린 몫이 되겠고,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죠. 애플의 신제품을 보게 되면요,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전자, 특히 이쪽 LG 이노텍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애플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들은 카메라 쪽은 더군다나 LG 이노텍으로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쪽에 더구전자 부품이 상당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트리플 카메라 채택에 따라서 물량 증가에 대한 수혜주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쪽을 본다 하게 되면은 자동차의 ABS 모터와 EPS 모터용 부품의 제조와 조립을 위해서 멕시코와 폴란드에 현지 법인을 또 설립을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모습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이쪽에 LG 이노텍과의 전장 사업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과 함께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추가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으로 제품을 다변화를 진행 중에 있는 점이 좀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1분기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상반기는 보통 갤럭시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하반기에는 보통 애플 쪽에서 신제품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에 대한 사이클이 좀 돌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애플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더구전자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좀 보자면,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크게 상승이 나온 적이 없고 현재 바닥 4,300원 자리에서의 바닥을 잘 다져놓고 굉장히 좋게 추세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쌍바닥의 모습이 현재 보여집니다. 쌍바닥뿐만 아니고 뭐 쓰리바닥, 바닥을 굉장히 4,000원에서 잘 다져주고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구름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봉상 보더라도 굉장히 좋게 지금 바닥 4,200원짜리에서 바닥을 잘 잡아놓고 굉장히 좋게 상승과 조정, 또 추가 상승,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직전 고점 자리에 물량이 쌓여있는 5,750원 자리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보통 한 번의 터치로서는 앞에 쌓여있는 물량들을 단번에 돌파를 해내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 터치 이후에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이번에는 위에 고가 저항 부분인 5,750원을 충분히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평선들이 모두 수렴은 다 했고요. 캔들도 굉장히 좋게 상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가를 봤을 때 직전 저가들을 깨지 않는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곧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5,750원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6,23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9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C에너지부터 덕우전자까지 세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시각이 3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마태 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IP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홈 게이트웨이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는 이제 실적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을 보게 되면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IT 섹터에서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동사도 바로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인공지능 제품을 비롯해서 이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해서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유럽과 미국향 셋톱박스 공고 증가로 인해 올해 남은 분기도 안정적인 이익 개선의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쟁에 셋톱박스 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사가 글로벌 최대 STB 업체로 떠오르고 또 미국 통신사 CA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D램 장기 공급 가격 하락 추세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순이익 개선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 등으로 동사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2년 전 2017년 세계 최초 음성인식 인공지능 셋톱박스 기가스 인지를 내놓았고요. 작년부터는 SK 브로드밴드 향해 인공지능 제품 누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누구의 특징은 사용자가 자주 이용할수록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도 함께 늘어나면서 인식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죠.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딥러닝 관련주로도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앞세워서 7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요. 또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450억 정도로 역시도 또 사상 최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6,500억에서 7,000억 사이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지금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죠. 차트를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현재는 지금 1,1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추천해 드렸을 때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11,000원은 어제 달성을 해서 했고 또 고점으로부터 10% 조정이 있는 지금 단계에서 또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이 올해 예상되는 게 거의 7,000억 가까이 되는데 또 영업이익은 400억이 넘고요. 시가총액은 1,500억에 불과합니다. 어제 11,000원을 돌파하면서 11,100원을 기록했던 그 자리는 소위 일봉에서 말하는 더블 저항인데요. 61선과 121선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뚫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어제 그 저항대를 맞고 목표가를 달성하고 다시 주가 누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봉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매수하기가 또 적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고요. 이전에 드렸던 목표가를 넘어서 이제는 11,500원의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9,400원을 제시하는데 9,400원의 손절가의 배경은 N자형 파동에서의 그 저가를 이뤘던 N자형 출발선 그 자리를 깨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9,4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DB 하이텍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다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며 연산이나 논리 작업 등 정보 처리를 수행하지요. 동사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은 90나노급부터 0.35 미크론급까지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설계에 맞춰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바일 및 소비가전 제품에 내장되는 전력 반도체, 터치스크린 구동칩,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각종 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부천과 상무 두 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 해외 영업을 위해 미국 법인, 또 대만, 일본, 중국 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나선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을 타개해 나가면서 동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인데요.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13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5% 늘어난 4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계절적 성수기를 진입하고 또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 사물 인터넷 등 다품종, 소량, 수요 위주의 8인치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 800억 원대를 5년 연속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순이익을 꾸준하게 800억 이상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3분기가 특히나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8인치 수요 호조에 계절적 수요가 동반되고 또 환율 상승 부분도 3분기 실적이 긍정이고요. 가동률의 흐름을 보시면 1분기에는 바닥을 찍었고 2분기에 조금 상승하고 3분기에는 피크를 이룰 그런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전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었는데 일전의 목표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만 다시 재차 목표가를 높여서 16,500원으로 상향 조절해서 목표가를 재설정하고요. 아까 가온미디어처럼 최근에 주가 하락하면서 N자형 파동을 그렸기 때문에 그 N자형 파동에서의 하단 부분 14,000원 부분을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손절가 14,000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동아화성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은 자동차 및 드럼 세탁기, 가전용 고무 제품, 플라스틱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력 제품은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와 연료 공급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 누유 방지용 가스켓, 그리고 드럼 세탁기용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에 공급되는 흡기 배기 호스를 신소재로 만들어 생산하고 있어서 수소차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동아화성은 이 현대차와 GM이 생산하는 전기차의 가스켓을 또 공급하고 있죠.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매년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용 모델의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온고분자 연료전지 기술력으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사는 2009년도 3월에 R&D 센터에 수소 연료 전지팀을 신설해서 연료 전지와 관련 부분에서도 10년 동안 아낌없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성장성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2005년 12월에 세워진 러시아 법인에서는 공장 증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공장 증설이 이제 확장되는 이 1000평 규모에는 고무 사업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인도 공장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거래선을 다변화시키고 있고요. 고객사로부터의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 공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완성차 업체와 로컬 가전 업체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공사는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하고 1차 상승하고 조정 주고 또 상승하면서 지금 일봉상에서는 24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차가 반짝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의 상승을 주고 다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 일봉상에서는 241선 지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칼자리는 61선과 120선 사이에 놓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의 구름층 상단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5,600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6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상승의 마디 구간에서 첫 출발했던 자리 4,500원짜리 그 자리를 깨면 손절하는 것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화성까지 세 종목 듣고 왔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바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결과 어땠습니까?
덕산 테크피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 줬습니다. 월요일 날 매수 그러니까 종가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이상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 엄청나네. 오늘 그렇죠. 오늘이 사실 오늘 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 아니고 음봉에 나오고 있는 조정에 약간 쉬어가는 장입니다. 이런 장세에서 덕산 테크피아가 굉장히 좀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좋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수준 물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또 공모가가 19,000원인데 이제서야 다시 한 번 더 공모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좀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또 비중 확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앞으로도 삼성발 쪽에서 삼성 공장이 더 크게 가동률이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덕산 테크피아도 더 수준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산 네오록스와도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 테크피아가 더 높아야지 정상적인 부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실려 있어서 목표가 제가 2만 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크게 보실 분들은 더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에 대한 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은 더구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는 또 말씀드릴 때는 약간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에서 또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에 대한 물량이 들어가는 게 상당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LG 이노텍이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좀 가볍게 대형주 치고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LG 이노텍보다도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구전자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이번에 또 신제품을 발표함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품 발표가 잘 끝나고 앞으로의 하반기에서 애플의 판매량 이게 증가로 더 크게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더구전자도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곧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는 단기 추천 종목으로는 더구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대표님, 지난 시간에 셀리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종가에 비해서 2에서 3% 약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은 뭐 크게 상승하지도 하락하지도 않으면서 견조하게 매물도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재차 상승을 노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동사의 경우는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또 항암 면역 체제 활성화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전체의 조정에서 큰 함께 덩달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업황이 좀 호전이 되면서 동사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매물대와 일봉 21선 위에서 견조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음 갈 자리는 또 일봉의 61선 저항선까지의 무난한 상승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24,500원부터 25,000원 자리입니다. 현재 바이오 업종에서의 그런 항암 면역 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2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 견조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2만 원대 하락을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의 2만 1,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 상승이 2만 5천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셀리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 이제 가온미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온미디어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정확한 저항 자리에서 맞고 빠졌어요. 그렇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저항 자리 또 지지 자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주식인데요. 일전에 고점을 형성했던 1,500원, 600원 자리는 이제 일봉상에서의 120선 자리의 저항을 맞고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60선 자리, 60선과 121선 더블 저항을 맞고 빠지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저항을 맞고 다시
일봉 지지선 자리인 21선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한다 그러면 지금 자리 10,000원 초반대의 자리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그 다음 자리는 일전의 고점을 넘기는 11,100원을 넘겨서 11,500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실적을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이 7천억 가까이 이루고 영업액이 400억에서 500억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하기는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에 이제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조선주를 좀 특징적으로 봤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조선주가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좋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꾸준하게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선주 밸류에이션이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고 대형 요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에 대한 발주 모멘텀 이러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해주면서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줬고요. 또 이와 또 곁들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관련주로 한국화본과 동성화이텍까지 굉장히 다들 좋게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쪽 조선주들이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이 좀 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을 놓고 본다라고 봤을 때 아래로 내려오는 7,500원 라인까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을 같이 기준 놓고 보면서 관련주들도 조정 시에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 대표님이 꼽아주신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특징주 앤디포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앤디포스에 대해서는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제가 집중적으로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앤디포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윈도우 필름, 양면 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이고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2,600억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휴대폰 제조업만을 본다 그러면 매출액이 500억 가까이, 영업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2,600억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휴대폰 양면 테이프 제조하는 그 업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동사가 큐어바이오라는 그런 바이오 업체를 인수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 큐어바이오가 탈모 치료제와 신장암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적절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그런 시가총액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지난번 제가 6,100원 자리를 목표가를 설정을 드렸는데 오늘 6,100원을 가뿐히 넘어서서 6,200원 이상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서 80억이라는 그런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죠. 80억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 6월달, 7월달에 제시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바이오 업종에 더 집중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밝혀지면서 동사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의 한계치는 저는 6,400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앤디포스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6,400원대 진입하게 되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매물대가 깨져버리면 이제 반드시 손절해야 되므로 5,700원 이하에서는 손절을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장마감 거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042번님의 원익홀딩스부터 살펴봅니다. 3,790원에 비중 절반 매수했다고 하시는데 일단 수익은 잘 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수익을 좀 굉장히 잘 내고 계시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익홀딩스가 요즘 원익 IPS를 비롯해서 원익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좋게 올라가지고 있고 좀 메리트도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지금 쌍절점 잡아주고 굉장히 크게 올라가주고 있는데 주가와 지수의 상황 놓고 본다 했을 때 다음 주까지도 상승률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저가부터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4,200원.
4,2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4,200원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4,200원이 깨진 자리에서는 전량 수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를 말씀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게 올라가 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도 같이 살펴본다 하게 되면은 위로 열리는 자리가 5,300원. 5,3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고점 자리가 되겠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으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300원까지 지금 비중 50%를 다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50%이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한 4,700원짜리와 4,8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짜리씩 또는 500원씩 끊어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을 이어나가시고 최종 목표를 보는 것은 5,300원까지 열고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에 대한 전략들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상담은 보락입니다. 8877번님께서 2,100원에 비중이 여기도 높네요. 50%.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손실이 좀 있는데. 네, 보락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락은 식품 첨가물 그리고 원료 의약품 관련 업종이죠. 비중 50%를 실으셨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1,850원부터 1,950원까지 완만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상승의 여지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2개월 동안에 일봉의 61선을 터치 않았다는 부분, 그래서 이 61선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2,100원의 매수가를 생각하셔서 입결을 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지금 1,950원, 그리고 1,900원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2,100원까지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2,050선 또는 2,040선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95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2,04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보락에 대한 가격 전략 남겨주셨고요. 한 종목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아이센스고요. 32,448원에 비중 20% 0727번님의 문자인데 매수가 대비 괴리가 좀 있네요. 네,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지금 좀 내려왔는데.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 혈당 측정기에 대한 생산 공장 이거에 대한 인허가 취득을 한 부분도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일봉상에서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추세적인 상승과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작년의 고점 자리가 아니고 17년이군요. 작년 초네요. 네, 작년 초에 작년 4월 달 고점 자리가 약 3만 원 부근 되겠는데 요 정도 자리까지도 추세적으로 결국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하기엔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한 12월 달 월봉상 보게 되면은 지금 상당히 좋게 월봉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자리는 아마도 한 11월, 12월 달쯤이 되면은 이 종목은 3만 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매수가가 32,000, 약 한 32,450원 정도가 되겠는데 그 매수가까지도 잘하면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보기보다 좀 날씨가 추워지는 한 12월 정도까지 좀 길게 놓고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2월 달까지 기다린 뒤에 매수가에서 매도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 마테투자그룹의 주마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3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마감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2008포인트대입니다. 일단 낙폭이 더 이상 심화가 되지 않고 있고요. 상승폭도 더 이상 축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010선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탈환을 하는지 동시호가 부근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0.18% 현재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16부터 2006포인트대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장중 조정입니다.
하락 전환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인트는 2.8, 2006에서 한 2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뭐 큰 낙폭이 생기거나 급락은 없습니다. 개인이 결국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156억 원 매도 전환을 3시 이후에 결국에 만들었고요. 기관이 385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444억 원의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2시 이후부터지만 400억 원 정도 더 사고 있고요. 투신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1억 원 순매수입니다. 금융투자만 팝니다. 외국인 490억 원 순매수 여전히 해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여전히 상승 흐름 있고 SK하이닉스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현대차 1,000원 정도의 장중 조정, 그리고 네이버 2%의 상승 15만 원 회복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상승 전환을 했고요. LG화학, 셀트리온, 신한지주, LG생활건강까지 5종목이 모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금융주들의 흐름은 오늘 괜찮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631포인트대인데 630 아래로는 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코스닥 은근히 강하게 버팁니다. 오늘 시장.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36 갭 띄우면서 출발한 다음에 630선 저점 찍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 630선 지지는 확실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이 1221억 원 강하게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는 강하진 않지만 여전히 나오면서 약간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 이 포지션이 2거래일째 연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이 강하게 지금 물량들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전 주체가 지금 매도네요. 연기금도 24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 투신 142억 원 팔고 금융투자에서 304억 원 매도. 한마디로 금융투자는 양시장 모두 지금까지 좀 사들였던 물량들 단기에 처분을 좀 하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 전환했고요. 헬릭스미스 낙폭 좀 줄입니다. 뭐 10,000원 이상 빠지다가 지금 9,600원 하락입니다. CJ E&M 시총 3위로 내려앉았는데 지금 2,700원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그리고 KMW의 상승폭이 무섭습니다. 6% 전일의 하락을 뭐 거의 다 되돌리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HLB,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슈젤만 올라갑니다. 같은 섹터끼리도 메디톡스와 슈젤은 최근에 꼭 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틀간 강한 상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급이 이전보다는 확연히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시장이 그래도 마이너스 마감하지 않고 플러스권에서 좀 버티는 모습, 바닥을 다진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쁘지는 않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상승도 했고 하락도 했잖아요, 종목들이. 모멘텀들이 각기 다른데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외부에서 불어오는 모멘텀은 좀 약화됐다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지수도 양호하게 마감을 좀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어제도 이 시간에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너무 우리가 이 글로벌한 외부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사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좀 간과하기 쉬운데 외부의 충격이 줄어들수록 내부의
문제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하락 모멘텀으로는 8월 소비자 물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부분,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와서 들어보셨을 건데 아마 60년대 통계 이후로 지금 50년 넘게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놓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0으로 나왔는데 물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다고 해서 경기가 바로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상 이렇게 선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내부적인 우리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증시에 반영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하락 모멘텀은 소비자 물가 첫 마이너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섹터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어떤 섹터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조금 유의 있게 볼 수 있는 섹터가 운송장비 섹터고요. 상승 쪽에서는 운송장비 섹터가 좀 괜찮게 나왔고 하락 쪽으로는 역시 좀 하락 섹터로는 유통하락 역시 좀 안 좋은 마이너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우리가 6, 7, 8월 달 급락할 때 실제 하락폭이 가장 작았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왜 그렇게 하락의 폭이 작았냐? 바로 이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성장한 부분, 물론 기저효과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바로 현대차입니다. 10대 기업 안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회사는 바로 이 현대차 하나가 유일한데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에서 운송업종들이 가지고 있는, 운송장비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단단함이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로 운송장비 차트인데 이 운송장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지난 하락폭이 직전 저점에까지 정도밖에 이르지 않는 박스권 정도의 등락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이제 쌍바닥을 짚고 우상향 기술적으로 모습도 나쁘지 않으면서 운송장비업 쪽은 주력이 될 수 있는 1인 업종은 아니지만 올 한 해 탄탄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수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22% 그래도 올라갑니다. 2009.13포인트의 긍정적 마감이 됐고요. 장중 조정은 일어났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630선 사수를 합니다. 0.29% 빠지면서 631.15포인트 거래 마감합니다. 환율 조정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3원 30전 내리면서 1196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갈 텐데요. 이제 주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은 우선주 관심 확대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주 하면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거래할 때 급등락이 좀 있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이 지나고 9월 달에 접어들면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배당과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역시 펀드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개인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런 점에서 우선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선주가 지금까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 바로 배당이 워낙 우리나라가 낮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선주와 비우선주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제 2015년 정도인데요. 그때 이제 이전 정권에서 배당에 관해서 굉장히 압력을 가기 시작했고 배당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압박을 가했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배당률을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때까지 우리나라 배당률이 실제 한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배당 성향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19년, 2018년을 넘어오면서 2018년 전후부터 배당률이 그래도 30%를 좀 넘어서기 시작했고 배당률도 2.6% 정도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1%대에서 2.6%까지는 상당히 큰 폭이 올랐는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배당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우리가 이제 오너가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속칭 벌어오는 이익금을 본인의 인마이 포켓이라 생각하는 개념이 좀 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점점 좀 바뀌면서 배당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까운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우리와 비슷한 성향의 증시를 가졌던 대만 증시 같은 경우도 배당률이 4%를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2.6%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어쨌든 배당률이 아예 1%대에서 지금 2.6%, 3% 육박하면서 점점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선주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사실 우선주는 변화가 크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싹쓸이해가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무려 93%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MSCI 지수에도 원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 정도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뭐 아무래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MSCI에서 편입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입도 확대되면서 개인들도 이제는 우선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MSCI에 편입되는 6개 종목 외에 전체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어떠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최근에 보면은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5%, 6%, 7%대까지 배당이 늘어나는 우선주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화재 같은 경우인데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배당률이 높지만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들은 역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가 하락을 감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지금같이 보험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삼성화재 같은 종목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개인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배당주는 좀 전에 운송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올해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늘어난 10대 기업입니다. 거기에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하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의 우선주를 노려볼 만한데요. 현대차 우선주 3B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약 6% 육박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배당률이 약 6% 이상 정도 될 걸 기대가 되면서 주가도 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승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 현대차 3, 5B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투자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몰려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IT,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운송장비 업종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주가 상승 부분 초입에 있다고 보면 주가 상승과 함께 연말에 배당 매력도 충분히 5, 6%대 이상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9월 달에 우선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주 조금만 더 여쭤보면 우선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배당 많이 주기로 유명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을 근데 샀는데 연말에 배당 시즌 가서 그만큼의 손실이 난다면 참 그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있습니까? 배당주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예. 첫 번째는 일단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주는 상승폭을 키우려는 모험을 걸 수 있는 종목 업종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많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로 좀 축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축약되는 부분은 삼성전자, 현대차 3호비 그리고 2호비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에 MSCI에 편입된 4개 종목 이런 정도에 좀 축약을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중소형 종목들에서 지금 우선주의 배당 성향이 대형주 5, 6%대에 비해서 한 7, 8%, 11%대까지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주가의 등락이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과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제 특정을 지어 주시면서 힌트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다 지났고 다음 주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일의 종목 아니고 월요일의 종목이네요. 예. 네,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상당히 탄탄한 회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요. IT 관련된 업종 중에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소켓 업종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의료용 장비, 초음파 장비 쪽 부품 쪽에도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최근에 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튼튼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IT 업종 중에서도 우량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리노공업의 리노라는 이 이름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할 때, IPO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를 설립하신 대표이사님의 성함이 이씨고요. 사모님 성함이 노씨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으로 이름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다라는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체적인 기업 내용을 좀 보시면은,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는 상당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 방향성 모색하는 부분에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펀더멘탈 대비해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기존의 반도체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의료용 초음파 쪽으로도 상당히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차트를 화면 좀 보시면은 매출액은 굉장히 탄탄하게 좀 나오고 있었죠. 1,100억대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1,600억대까지 매출액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지금 300억대, 400억대에서 이제 올해는 500억 중반대 정도까지 상당히 높아질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PER이나 PBR은 동종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가운데 최근에는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차트를 지금 잠깐 보면 전체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에 비해서 리노공업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상방 쪽에서 박스권을 살짝 이탈한 이후에 다시 상바닥을 잡으면서 전체적으로 박스권을 박스권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좀 보였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쌍바닥에서 지금 바닥 확인 이후에 120선 정도 이평선이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접근했을 때 여기서부터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시장의 경향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기 때문에 양봉에 성급하게 좀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밑으로 조금씩 받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지금 가격대 55,000원 내외에서 충분히 상승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5,000원 내외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저희가 예측을 하시고 이 종목을 좀 꼽아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종목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안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좀 기회를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5,000원 전후면 5% 내외, 52,000원 내외, 2,500원 내외 전후까지 물량을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직전 고점에서 볼 수 있는 가격대가 65,000원, 67,000원 요 가격까지는 상당히 무난하게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할 때는 아마 의료용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올 3분기, 4분기에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직전 고점인 67,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냐 없냐라는 여부를 보신다면 지금 정도에서 매집을 하신 이후에 67,000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에 대해서 55,000원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다만 한 호가에서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꼭 뭐 월요일에 사야 된다가 아니라 천천히 보시면서 관심 있게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 훨씬 나은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시장이 펼쳐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주말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면서 대응책들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말 하이라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